토 속에는 시간의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 속에는 여러 가지 물건의 변화도 들어가 있는데, 환경의 변화라고 해서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물건도 같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토 속에는 환경의 변화 속에는 또 어떤 위치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 위치라는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현재 나의 위치, 그렇죠? 20대면 20대의 나의 위치, 30대면 30대의 위치, 40대면 40대의 나의 위치라고 하는 것도 토 속의 환경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공간이라는 어떤 그러한 옛날에는 그렇게 배우셨죠. 어떤 거 토면 땅이다 뭐 이렇게 공간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는 그 환경, 그리고 이제 시절, 시절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절이니까 이제 그 시절이라는 의미 속에는 엄밀하게 시간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죠. 시간이 가면서 환경도 변화를 하는 거지,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시간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 속에는 시간의 변화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감으로 해서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그렇죠? 계절이 바뀐다는 의미는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기온과 습도가 바뀌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모든 만물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간다. 이러한 의미가 모두 토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 속에는 먼저 수와 화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가 들어 있어요. 수화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가 들어 있어요. 시간의 변화가 우리가 들어있는데, 이 수와 화라고 하는 것은 음량이 만들어낸 거예요. 음량이 만들어낸 시간의 변화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화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에 맞추어서, 그렇죠? 이제 목과 금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죠. 목과 금이 탄생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목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을 의미하는 거니까 물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수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금은 이제 만물이다,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속에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디 들어있어요? 목과 금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모습도 이 목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명리학 고서에 보면은 토는 오행의 변화를 주관하는 전목이다라고만 나와 있지, 더 이상 어떤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은 없어요. 토에는 모든 오행들이 다 들어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책에서, 명리학 책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그렇죠?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갈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시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룰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의무를 다할 것과 그 의무를 다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권리를 찾는 것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에서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금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목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때 금이라고 하는 권리가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화가 토에 내려와서 삼라만상인 목금을 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물질이 변화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 물질의 변화를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거나, 그렇죠? 혹은 이루지를 못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토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루고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화의 수화가 토에 제대로 기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이제 딸렸죠. 또 만약에 토 속에 수화가 이렇게 기재를 해야만이, 그렇죠? 그 시간에 뭐든지 이룰 수가 있어요. 수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수화가 아니고 시간이 변화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수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겨울에 동지 섣달에 화가 오라고 하니까 토보다가 더 왕한 화가 온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절대로 안 돼요. 동지 섣달이라고 하는 추운 겨울에 화가 온다는 것은 아주 조금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이렇게 머리만 따뜻해야지, 그렇죠? 몸도 따뜻하면 안 된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따뜻해야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정신이 살아 있어서 한겨울에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어떤 우리가 그 정신과 어떤 마인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따뜻하다는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의미죠. 근데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렇게 모든 나물들이 고요하게 이제 대기를 하고 봄을 준비할 때지 왕성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고 머릿속에서만, 그렇죠?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5월이 오면은 머리가 따뜻하니까, 그렇죠? 머리가 따뜻하니까 가능하면은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머리를 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바깥에서 환경에서 벌어지는 현상대로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름생들은 대개 이제 밖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계절이에요. 그렇죠? 겨울생들은 자기를 개발해서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물질을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들의 창조적인 마인드와 모방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의 것을 본뜰 줄을 알아야 돼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 머리로 자기가 이렇게 창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겨울에는, 그렇죠? 너무 따뜻한 땅은 이렇게 창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따뜻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정말해서 스스로 창조하게끔 의식은 깨어있고 정신은 깨어있으되 몸이 움직여서 남의 것을 모방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수하의 이 기운의 변화라든가 조습의 그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목금이라고 하는 삼라만상의 물질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를 계절별로 또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과거처럼 단순한 이렇게 물질의 변화만 알아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토 속에는 시간의 변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수화를 만나야만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의 조화를 이렇게 맞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의 조화를 조후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중하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자꾸 따뜻해야 된다라고 불을 가지고 오면은 그렇죠?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워야 겨울인 것이지 한겨울이 따뜻하면은 봄이 미리 와버렸기 때문에 봄이 오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겨울에는 겨울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미리 땡겨서 하게 되면은 한겨울에 혹시 이렇게 개나리가 봄이 왔는 줄 알고 이렇게 피는 거 보셨나요 혹시? 때에 이르게 핀 꽃은 오래 못 가죠. 그 이튿날 되면 추워서 다시 꽁꽁 얼어서 져버리고 말잖아요. 이러한 이제 그 시간의 변화 속에는 거기에 물질이 맞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의 변화 속에는 이러한 시간의 변화 속에는 이렇게 목이 커지고 그렇죠? 또 시간의 변화 속에서 모든 에너지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봄,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라고 하면은 가을이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백장리팔자라고 해야 되겠죠? 목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 금으로서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키우려면은 수하의 기운이 이렇게 토를 만나야 되는데 위치를 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에너지를 받는다. 그 위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20대냐 30대냐 그렇죠?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에너지를 받는 것은 그렇죠? 수하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은 남들보다가 80% 정도 효과가 더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야죠. 수가 약하고 화가 왕하다라고 하면 그렇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토가 기운을 받는데 수화의 기운을 받는데 수의 기운보다가 화의 기운을 너무 많이 받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가 또 너무 지나치면 그렇죠?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돼요. 그 너무 많이 아는 지식들 속에는 허상이나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들어있고 알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아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장한다거나 우울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중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역사에 이렇게 남는 인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남는 사람들과 만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틀려요.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수화라고 하는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위치와 어느 시간에 뭐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토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토에 강림하는 그 위치와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20대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30대에는 내가 뭐를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토가 있어야만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토가 없으면은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무계획하다라고 하면은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획이 빗나갔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먼저 우리 인간들은 아니 모든 만물들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다하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실적이 되고 그거 자체가 업적이 되는 거죠. 저 목이라는 과정이 있고 금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수는 정신이 되고요, 화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십니다. 수라고 하는 지혜의지와 화라고 하는 행동의지, 실천의지, 그리고 사물이라고 하는 목과 금. 그러면 사물관이 있어야 사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목은 내가 되고요, 본인 자신이 되고, 금은 상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으로 나를 만들고 금으로 상대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도 돼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토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물질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건데, 시간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수화를 보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 즉 토가 간다. 이 시간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가 수화에 들어있어요. 수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목과 금이라는 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시간의 변화 속에 물질의 변화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변화 속에는 수가 지혜를 만들고, 화가 그 지혜에 따른 행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화가 만나야만이 지와 행이 일체가 돼요. 그렇죠? 지와 행이 일체가 되어야만이 목금이 나오는 거예요. 목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금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있는 거예요. 나와 상대가 있는 거죠. 나는 서 있는 목이고 너는 보이는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토를 보면은, 사주에서 토를 보면은 수화의 기운이 어떤가를 다루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시간 속에서 자기를 구성할 이미지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목으로다가 자기 자신을 만들고, 즉 말해서 내가 지식을 습득할 때 지식을 습득했느냐, 그렇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는 제대로 했느냐, 이 말과 같은 거죠. 봄이 왔으니까 봄에 네가 씨앗을 뿌려야 될 때 씨앗을 뿌렸느냐, 그리고 나서 네가 그 뿌린 씨앗을 잘 가꾸고 키워왔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으로 자기 자신을 만든다는 거죠. 금으로다가 타인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다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말을 만드는 것. 그렇죠? 그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풍요로운 결실이냐 빈약한 결실이냐 내가 해온 것들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들이 바라다 보는 나는 목이지만 타인 그 어떤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목이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결과가 또 금이 되는 거예요. 그 금을 타인들이 보고 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토라고 하는 거는 때에 맞추어서 그렇죠? 매일같이 쉬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업적을 보는데 사람이 모두 금으로만 업적을 쌓는 게 아니고 목으로 업적을 쌓는 스타일이 있고요. 금으로 업적을 쌓는 스타일이 있어요. 금으로 업적을 쌓는 스타일은 대인관계를 많이 쌓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항상 대인관계를 이렇게 원활하게 해요. 목으로 업적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은 원래 이렇게 오르는 기운이잖아요. 오르는 기운이고 화는 퍼지는 기운이죠. 이 목화라고 하는 두 기운이 만나면 오르고 퍼지는 건데, 그렇죠?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만나러 가는 거고요. 경금을 만나러 가는 거고,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은 신금을 만나러 가고, 그렇죠? 을목은 경금을 만나러 간다고 보셔야죠. 간목이 신금을 만나러 갔으니까 완제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을목이 경금을 만나러 갔으니까 열매를 가지러 간 거죠. 그렇죠? 먹는 것과 이렇게 입는 것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렇죠? 을목은 먹는 것인 경금을 낳으러 갔고, 그렇죠? 간목은 입는 것인 완제품, 이거를 이제 신금을 이제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은 이제 완제품이 된 거고요.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은 이제 이렇게 산업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것과 완제품이 되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완제품이라는 의미나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왜 이게 재료라고 하는 건지는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 때, 그렇죠? 이제 다시 요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궁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차후에 이제 공부를 오행을 공부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늘에는 이렇게 세 개의 기운이 있다. 그렇죠? 진짜로 태양이 있고, 그렇죠? 진짜로 태양인 병화가 있고, 내 생각인 정신이 있어요. 내 생각인 정신이 있고, 당신 생각인, 너 생각인 너의 정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 태양이요, 나도 태양이요, 하늘에 있는 태양도 태양이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 찾고, 그렇죠?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에 있는 병화, 즉 말해서 너와 나는,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만물들이니까 지지에 있는 병화는 보이지 않는 것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지고 소우주라고 했죠. 우리 속에 태양이 있다. 하늘에 있는 저 병화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태양이고, 지지에 있는 태양은 우리 속에 있는 태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지만 지지에는 태양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병화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인중의 병화는 내가 나를 보는 태양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태양이고, 사화, 그렇죠? 사중에 있는 병화는 남을 보는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과 남을 보는 게 다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것은 천간병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사중병화,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든가 다른 걸,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른 걸 보는 건 사중병화, 또 자기를 보는 것은 인중병화, 그렇죠? 내 몸을 보는 것도 인중병화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만나면은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천간에 있는 병화가 좋겠죠. 두루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행이나 무슨 돌을 닦는다거나 이러한 것은 이제 인중병화가 좋겠고요. 사업을 한다거나 어떻게 이렇게 외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회성이 좋은 것은 사중의 병화가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화가 토에 내려와서 이 의식세계, 그렇죠? 그리고 행동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과 금이 이렇게 나왔으니 정말에서 업적을 쌓으라는 의미죠. 그래서 목과 금이 나왔으면 그거는 이제 그 의식세계와 행동에 대한 결과가 목금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무토뿐만 아니라 이제 무토와 기토가 있어요.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세운 계획이에요. 저 세상이 세운 계획, 외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아닌 밖에서, 바깥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세운 계획이 되는 거예요. 기토는 내가 세운 계획에 들어가요. 그래서 토는 사고력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고력이, 이 계획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같이 만나야 돼요. 그 의미는 수화가 짝을 이루면은 환경이 세운 계획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세운 계획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세운 계획이 또 나에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무토가 세운 계획은 원래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은 또 바깥과 맞지를 않아요. 내가 세운 계획일 뿐이죠. 그런데 그게 수화가 짝을 이루어서 만났으면, 수화가 짝을 이루어서 만난 무토가 세운 외부 환경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화가 짝을 이루어서 기토를 만나서 내가 세운 계획은 또 바깥과 또 통하는 거예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인데, 이렇게 수화가 기재를 한다고 해요. 수화 기재라고 해요. 수화가 기재를 안 하면은, 수화가 조화롭게 만나지를 않았으면은 내 계획이 밖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토가 천간에 떠 있는데 수화가 짝을 이루지 못하면 환경에서 세운 계획을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렇게 어렵게만 사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왜 내가 저 친구보다 능력도 더 좋고 실적도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번에 진급이 안 됐나,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는 뭐예요? 외부에서 세운 계획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 이 속에서 이제 목을 이렇게
생장을 시키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면 날을 만드는 거죠. 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수장시키면, 금이라고 하는 결실을 이제 맺게 되면 이거는 외부 대항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을 잘 키웠으면 나는 그것은 세상에 대한 방어력이 되는 거고, 금을 내가 잘 이렇게 키웠으면 그거는 내가 외부에 대한 대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력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고,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절에 따라 가지고 어떤 수가 이렇게 와야 되고 어떤 화가 와야 되는지는 이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가령 뭐 묘월이라고 하면 개수가 와야 되고 병화가 와야 되겠죠. 그렇게 개수와 병화가 수화 기제를 이루는 거죠. 만약에 내가 유월이다, 그렇죠? 유월이다 라고 하면은 정화가 와야 하고 임수가 와야, 정화와 임수가 수화 기제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의심해서는 안 되고요. 알면은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느 때 화는 뭐를 만들고, 언제 화는 또 뭐를 만들고가 있는데, 요걸 언제 또 세분화해서 계절별로 춘하추동으로 또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봄의 병화는 뭐를 만들고 여름의 병화는 또 뭐를 만드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별로 또 나누어야 돼요. 나중에는 24절기로 나눠야죠. 여기서 이제 또 그리고 나서 더 잘 나누는 게 월율 분야로 나눌 수가 있죠. 한 달을 10일씩 3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가 더 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2달로 나누는 것도 12개월로 나누는 것도 사주를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 감각을 사주를 보는 순간에 싹 잊어먹어요. 일간만 눈에 보이지, 언제 태어난 간목이면은 자월에 태어난 간목이다 그러면 간목만 눈에 보이지 자월이라는 거는 흑채 잊어버려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세운 계획 속에도 있고요. 내가 세운 계획 속에도 토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계획도 서로 이렇게 다르고 성격도 서로 다르죠. 내가 내 환경에서 뭐를 관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만든 틀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게 성격이 서로 다른데, 수화가 반드시 수화가 기재를 해서 만나야 돼요. 춘하절에는 목을 키우기 위해서 개수와 병화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추동절에는 금을 키우기 위해서 정화와 임수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밖으로 가고, 그리고 밖에서 세운 계획이 나에게로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에게는 이제 우리가 토를 볼 때는 이렇게 목금을 먼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간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수화가 이렇게 제대로 강림을 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수화의 기운이 없고, 수화의 기운이 없는데 목금만 있다 그러면은 마치 준비도 안 하고 내가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가령 기토가 있는데, 그렇죠? 수는 없고 화만 있다. 그러면 내 것을 화로다가 자꾸 보여줘도 남들이 볼 때는 보이질 않아요. 왜? 수가 없으니까. 또 내가 기토인데 수는 있고 화가 없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보여주어도 이 생각이 실천을 안 해본 거예요. 화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생각만 보여준 게 되니까 그 생각이 맞을지 맞지 않는 거는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이거는 가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가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터가지고 이렇게 수화를 안 만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쓸데없이 뭐 이렇게 자수를 만나면 뭐 자월에는 병화가 있어야 뭐 목이 해결이 된다, 목이 나온다, 이러한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또 축을 만났다 이러면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목이 나오죠. 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목을 키우는 계획을 내가 수용을 했느냐, 아니면 내가 목을 키우는 계획을 외부에서 수용을 했느냐의 문제가, 즉 무토로 했느냐 기토로 했느냐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자월의 계수가 추구하는 목적은 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목이 크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목이 크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그 자월의 계수 자체가 목을 키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목이 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금생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생수를 해야만이 내가 목이 크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간단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기토가 무토를 만나면 또 수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무토가 기토를 만나면 또 수화를 만나야 되고, 이거죠. 경금이 신금을 만나려고 하면은 정화 임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경금이 정화와 임수를 봐야 신금이 되는 거죠. 간목이 을목을 만나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잘 만나려면, 간목이 을목을 잘 만나려면, 을목이 간목이라고 하는 튼튼한 좋은, 서로가 잘 만나려면 계수가 있어요. 병화가 있으면 간목이 을목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잘 만나려면 계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 오래 가려면, 이 만남이 더 오래 가려면 금생수가 있어야 돼요. 간목과 이렇게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병화가 만약에 없으면 안 만났다라고 하지 말고, 간목과 을목이 병화가 없으면 안 만났다 그러지 말고 아직은 안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안 만났다 이러면은 결과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아직이라는 용어가 있음으로 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는 외부의 계획, 환경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기토는 나의 계획. 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토가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부까지 통하려면은 수화가 있어야 되고, 외부의 계획이 나에게 머물려면 또 수화가 있어야 된다. 무토가 기토가 되었다는 것은 외부의 것이 나에게 이제 온 것이라면, 경금이 신금으로 간다는 것은 또 정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이 정화가 목으로 생을 받아서 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목이 을목을 만나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고, 더 잘 만나려면 계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간목이 있는데 병화가 뜨면 을목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병화가 뜨면은 을목이 나오니까 그 을목의 근이 뭐가 되나요? 을목의 근을 가지고 묘목이다 그러지 말고 을목의 근은 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을목의 근은 묘목이라 그러지 말고 병화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을목의 근이 튼튼하려면 계수가 있어야 돼요. 을목이 묘목의 근에서 신앙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나중에 한 20년쯤 지나면 말도 안 되는 말이 돼요.
고등학교 3학년에 그는 고등학교 1학년인 거죠. 고등학교 1학년에 그는 중학교 3학년인 거예요. 무토가 자월이면 병화가 필요하죠. 목을 낳으려면 병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무토나 기토가 신앙하려면은 수화가 있어야 돼요. 그 신앙한 기운에서 뭔가를 만들고 창조하려면은 목이나 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토가 정화를 보면 금을 캐는 기운이고, 무토가 병화를 만나면 목을 캐는 기운이다. 목을 키우는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하늘의 기운 첫 번째예요. 하늘의 기운이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두 번째 기운, 땅의 기운인데, 무토가 임수를 보면은 또 목을 만나야죠. 개수를 보면은 목을 잘 쓸 수 있게, 쓸모 있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무토에게 정화가 있건 병화가 있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가 무슨 계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무토가 6월 추분에 났다면은 당연히 임수가 먼저 있어야죠. 그럼 나를 먼저 개발할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개발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신월에 태어났다면 정화가 먼저죠. 그러면 나를 먼저 개발하고 상대를 만나야죠. 추분이 지나고 안 지나고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궁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가 천간에 뭐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고 한 거 먼저 고민하지 말고, 몇 월에 태어났나, 언제 태어났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가령 토가 자월에 태어났다면 생각하는 기운이죠. 그럼 목적은, 그렇죠? 사고력과 계획을 실천하려는 기운을 가지려면 병화가 있어야죠. 근데 병화를 못 만나고 정화를 만났다 이러면은 이렇게 실천을 못하고, 할 수 없이 많은 꿈이 대학 교수지만 지금은 떡집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병화를 그리워할 수 있는 거죠. 선비가 시장에 나간 거예요. 마치 교수가 될 사람이 떡집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듯이 이렇게 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의 기운이 와서, 그렇죠? 그 수화의 기운으로 시간을 보고 위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 목과 금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목이라고 하는 준비하는 것과 금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는 것이다. 목이라고 하는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금이라고 하는 권리가 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1차적으로 간략하게 무토를 마치고, 앞으로 이 무토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진실충미토, 인진사의 무토 이제 뭐 뿐만 아니고 이제 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사실 가장 토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명리학계에서 빈약하죠. 빈약하기 때문에 이 토에 대한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